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독자 배우자라고 결코 착한 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중독자 배우자라고 꼭 착한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려 그래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의 비유 두 가지를 또 예시 두 가지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프면 아프면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픈 거, 다른 사람의 입장, 이런 거 잘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자기에게 이제 쏠리기 때문에 자기의 아픈 것에 집중하게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입장을 잘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 보면 배려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막 빼앗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시간,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빼앗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면 좀 이기적으로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그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그런 여유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거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그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불안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하면 뭔가 붙잡으려고 그러죠. 맞죠? 불안하면 물속에 빠져가지고 불안하면 뭐죠? 뭔가 주변에 잡을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뭔가 불안하면 뭔가 잡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막 너무 불안하면 좀 뭔가 붙잡으려고 그러죠. 뭘 붙잡냐면 뭐 자기 학벌을 이렇게 딱 신념으로 붙든다던가, 내가 학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붙들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좀 마음에 드는 선배, 또 든든한 선배를 좀 붙들고 좀 의존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또 든든한 환경, 좀 안전한 환경으로 좀 만들려고 뭐 부서도 옮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죠? 불안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렇게 안전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사실 잘못되지 않는데 이제 자기가 불안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변을 막 들고 뛰고 막 하면서 주변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두 가지 특징만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프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오직 나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배려가 없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생각을 못하게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 뭔가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안전한 상황으로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을 막 바꾸려고 그러고 막 주변의 사람들 바꾸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또 상황을 거기에 딱 맞춰서 세팅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어려워지고 막 얘가 막 자기 안심하겠다고 막 주변에 막 들고 뛰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주변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중독의 파트로 좀 넘어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중독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 중독자에게 두드겨 맞아서 아픈 사람이죠. 그죠? 아픈 사람. 아파지니까 어떻죠?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또 자기 가족, 여기를 생각하게 돼요. 또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내 아픈 거, 나는 이렇게 슬픈데 막 이렇게 자기 연민 또는 이기심, 또 내 거를 채우는 거, 이런 것에 이제 내 회복, 내 삶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오는 현상들이 생겨요. 이런 좀 일들이 되고 또 무례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자 배우자들이 이런 성향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자녀들을 대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대하고 뭐 친목계 친구들을 대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은 이기적인 성향으로 바뀌어 있고 배려 없는 성향과 오로지 자기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점차 이제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잘 지내는 배우자를 보면서 질투를 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눈짓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험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막 도와달라고 막 하소연을 엄청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기적이 되고 배려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 가운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 중독자 배우자도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회복이. 근데 그 회복이 막 상처 받으셨죠, 힘드셨죠. 그러니까 그 위로 받으세요. 이거만의 회복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만의 회복은 아니에요. 뭐에서의 회복도 필요하냐면 그 이기심, 그리고 자기만 아는 거, 배려 없는 거, 그리고 나 살고자 막 이렇게 거기서 아둥바둥하면서 이제 삶이 거기에 오로지 집중돼 있는 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자기의 삶 가운데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 이런 것들에서부터의 회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돕는 사람도 또 본인 회복하는 본인도 나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나 이렇게 고생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돕는 사람도 맞춰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성격들이나 그런 인격들이 점점 더 이제 그 에고가 커지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하는 것들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어떻게 그 비율을 다 맞추겠어요. 어떻게 그 욕구를 다 채우겠어요. 어떻게 늘 그 사람의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돕겠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꽂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굉장히 막 이기적인데 뭐 시부모님에게 꽂힌다던가 부모님에게 꽂힌다던가 회복 동료에게 꽂힌다던가 직장 동료에 꽂힌다던가 아니면 뭐 자기 상담사에 꽂힌다던가 주치의에 꽂힌다던가 꽂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 왜 나 안 위로해주고 너 왜 나 안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왜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아?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연민과 함께 원하는 대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를 끼치게 되면 또 죄책감도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중독자와 같이 살아가는 중독자 배우자는 만신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상처받아서 뿐만 아니라 그게 흉물스럽게 변한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자기가 자기의 아픔에 집중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어린 아이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 의미에서의 착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종과 통제에 아주 능사가 됩니다. 조종과 통제에 아주 교묘하게 또는 아주 눈에 띄게 조종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집에서 중독자와 살아가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의 중독자 배우자는 어떻죠? 늘 불안해요. 내 배우자가 중독을 행위를 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조종하고 통제하는데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타임테이블을 조정하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잘해요.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한 거야? 뭐 이거 왜 한 거야?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기 시작합니다. 조종과 통제를 위해서 창의적인 방식들을 많이 써요. 막 정말 영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창의적인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써서 조종과 통제의 달인입니다. 이거는 꼭 뭐 남편이 중독자고 여자가 중독자 배우자 꼭 이건 아니잖아요. 여자가 중독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종과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종과 통제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눈에 띄게 막 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눈에 띄지 않게 때론 친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데 달인이 돼요. 그러면 이런 성향 가운데 살다 보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예요. 자녀는 좀 어렸을 땐 핸들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종과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좀 커지면 잘 안 되니까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막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신세야 막 하면서 또 이제 막 들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자녀를 조종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자녀도 역기능 자녀가 되어서 또 거기 안에서 또 중독자적인 이상한 인격들을 또 갖게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영상으로. 어쨌든 배우자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성향들이 이제 바깥에서도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당연히 새죠. 조종과 통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때론 친절하게, 때로는 뭐 이렇게 은근히 보이지 않게 또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부정직하게
때로는 막 강압적으로 아니면 화를 내거나 뭐 아니면 뭐 선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친절하다는 얘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 아니면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는 뭐냐면 자신이 안심하고자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사람을, 사건을.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소위 이렇게 갈군다 그러죠. 예, 이렇게 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부정직하게 이렇게 그들을 뭔가 하게 해서 그러니까 숨은 동기를 가지고 그들에 접근해서 그들을 교묘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기분 나쁘게 이제 만들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때로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불쌍한 척 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뭔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혹할 만한 것들을 막 던지면서 이제 그들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해를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가 당신을, 선생님을,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막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막 한다고 쳐요. 아니면 그것이 은근한 다른 숨은 동기를 가지고 나를에게 뭔가 접근한 목적이 있다. 아니면 조종하고 통제하려 한다. 자꾸 잔소리한다. 기분 어떠세요, 기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 어떠죠? 일을 효율도 안 나고 짜증나고 때로는 일이 그르칠 때도 있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중독자 배우자라고 절대 착하지 않다라는 그 단서는 뭐냐면 이제 중독자 배우자의 성향이 바뀌고 아니면 뭐 원래 그런 씨앗이 있든 없든 떠나서 그런 뭐 씨앗이 있었다면 그 씨앗이 커진 거고 뭐 없어도 그 작은 홈을 통해서 점점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성향이 딱 굳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착하지 않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예, 이기적인 사람, 내 멋대로 하는 사람, 나만 아는 사람, 배려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향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중독자 배우자의 성향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예, 잘 돕는 것 같지만 정작은 불안함을 없애기 위함이고 또 뭔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통제 욕구를 위해서인 거고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자기 연민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고 이런 비슷한 성향들의 성향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벌어져서 나중 돼서는 그 특성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이제 사람들이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성향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의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은 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그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누면 우리가 이제 그래 내가 중독자는 일단 놔두고 나를 회복해야 되는데 나도 회복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 나도 그렇지.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가 이제 회복의 관점으로 좀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또 회복의 여정에 또 순탄하셔서 꼭 회복의 열매들을 보시게 되길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